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전형 202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된 거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관련해서 정시도 한번 전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을 좀 주요 대학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사실 농어촌 경쟁률이라고 해서 뭐 2대1, 3대1 정도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10배수가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하고 서성한 중경예시 2화대까지 한번 놓고 보면 대략 한 10배수에서 12배수 정도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경쟁률과 제일 비슷한 경쟁률은 일반 교과 전형 경쟁률이고요. 사실 농어촌 특별 전형이 정시에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원서를 쓸 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농어촌 학종과 일반 교과 전형을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연동해서 좀 분석하는 게 좋아서 표를 두 개 표현했고요. 농어촌 경쟁률과 함께 일반 학생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교과,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전형과 같이 경쟁률을 보고 있는데 경쟁률이 대략 2023년도에서는 10대 1 정도 농어촌이 됐고 일반 교과가 한 11배수 정도 됐는데 2025학년들은 다 같이 2024년도에 비해서 올랐고 2026학년도에는 농어촌도 일반 교과 전형도 좀 내려간 게 보입니다. 어, 이와 함께 조금 더 넓혀서요.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 중상위권 대학들까지 넓혀서 보면 마찬가지로 농어촌 경쟁률은 10에서 한 12배수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경쟁률이 살짝은 내려간 걸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경쟁률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많은 요소들을 한번 붙여서 같이 한번 연동해서 분석해 봤는데, 먼저, 이제 수시원서 접수 즈음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원서 접수하는 데 영향을 좀 받는다는 가정하에 구모 졸업생 비율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구모 졸업생 비율과는 크게 연동되지 않는 경쟁률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원서 접수 끝나고 수능 졸업생 비율이 공개되잖아요. 그거를 연동해서 같이 봤는데 이것 또한 경쟁률이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했는데 졸업생 비율에는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조금씩 연동을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율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좀 높았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과 일반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 같이 올랐고 2026학년도에는 졸업생 비율이 좀 줄었는데 그 흐름과 같이 농어촌과 일반 교과의 경쟁률의 그 흐름도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이제 9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 비율. 그래서 영어 1등급 비율이 좀 높거나 낮으면 수능에 대한 압박을 좀 더 받거나 덜 받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같이 놓고 봤는데요. 이것 또한 그 모의고사 2024년도, 5년도, 6년도 봤을 때 영어 1등급 비율이 좀 낮았을 때는 일반 교과와 농어촌 경쟁률이 좀 낮았고 2026학년도에는 이번엔 좀 영어 1등급 비율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률이 좀 낮춰지는데 영향을 좀 흐름을 좀 같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어졌습니다. 출생 인구 수가 좀 사실 이제 인구가 많으면 이제 수능 신원이 많아지고 대입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압박을 더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와는 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흐름이 거의 비슷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제 읍면 지역, 농어촌 그 인구 비율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여주는 읍면 지역 인구 비율을 연동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크게 좀 뭐 연동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 경쟁률을 좀 살펴볼 건데요. 대학별로. 먼저 이제 2026학년도에 경쟁률이 좀 높았던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성균관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 계획인형 농어촌 포함해서 뽑는 전형이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은 건국대, 한양대, 성대, 세종대.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핫하고 인기 좋은 학교들 경쟁률이 높은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들은 다 학생부 종합 위주의 전형이죠. 다음으로 경쟁률이 조금은 좀 높지 않은 이제 주요 대학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톨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한성대가 좀 2026학년도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3년도, 4년도, 5년도 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여대 농어촌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학에 비해서 여대 농어촌 수시의 경쟁률이 높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쟁률 차이가 좀 높아진 학교 위주로 좀 살펴보면요. 성균관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농어촌 포함 전형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죠. 그냥 순수하게 농어촌만 뽑는 전형도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정시농어촌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수시농어촌의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과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런 식으로 전년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1, 2배수, 3배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좀 약간 경쟁이 많이 몰리는 학교와 함께 과들도 어떤 과가 농어촌에서는 좀 경쟁률이 높은 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뭐 서성한, 중경시까지 다 한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인기가 좋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인기가 좋은 전형이 농어촌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등은 거의 다 의예과고요. 의예과에서 선발을 한다면 경쟁률이 당연히 많이 몰리고 높은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과들, 약학과, 치의학과, 아니면 뭐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과들, 전반적으로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 높은 과와 동일한 형태, 뭐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농어촌 경쟁률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뭐 경쟁률은 뭐 그렇게 막 10대 1, 20대 1 뭐 그렇게 튀지는 않고요. 10대 1 이내에 좀 수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경쟁률이 다른 대학보다 좀 높은 대학들은 뭐 가나다에서의 뭐 다군에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선발 간의 그 전형 요소의 그 비율이 다른 대학들보다 좀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 최근 뭐 3년간, 3년도, 4년도, 5년도, 아직 2026학년도는 정시원수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개년간의 정시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정시대학과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최상위권 대학들만 또 따로 놓고 비교해 볼 때 둘 다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올라갔다라고 해서 점수가 그렇게 막 크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군에 있는 학생들이 좀 경쟁을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뭐 이게 사실 인서울하고 인서울 주요대, 주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했지만 이제 의대나 치대, 한의대, 지방의대나 이런 대학들도 농어촌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 성향이 몰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뭐 사실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컷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스카이 위주로 해서 정신농어촌 점수는 제가 다른 영상에 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건 좀 약간 인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신농어촌을 좀 더 확대해서 분석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도 어떤 영향을 받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수능 응시 졸업생 비율 살펴봤는데 크게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졸업생 수학 1, 2등급 비율. 이제 수능이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수학을 좀 잘 보잖아요.
또 뭐 국어나 다른 과목도 잘 보지만 졸업생들의 그 좀 상위권 졸업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뭐 좀 지원 성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놓고 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한 농어촌 비율 또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재밌게도 정신농어촌 성적은 인구수하고 조금 좀 연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태어나면 농어촌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 분석으로는 최근 3년간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학생들도 수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원 성향이 정시 위주로도 많이 몰린 것 같고요. 특히 전년도에는 의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농어촌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재수나 N수를 통해서 수능을 응시를 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학별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농어촌 전형이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한 11개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뭐 건국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에 따라서 경쟁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대학별로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정시를 신설해서 수시 인원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의 수시 경쟁률이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몇 배수가 튀죠. 이게 수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시로 간 그 인원만큼 수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수시에 좀 약간 경쟁률이 좀 부하가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인원이 줄어들고 정시 인원으로 넘어가면 그해 수시는 경쟁률이 좀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6번에서 성균관대학교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고려대학교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면접 비율을 좀 약간씩 변화 주었는데 뭐 학생들의 지원 성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면접 준비가 나름 잘 준비되어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크게 경쟁률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시도 뭐 쭉 거의 뭐 0.1 배수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쟁률이 이렇게 분석되어집니다. 국민대학교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면접이 있었는데 서류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에서 2024년도로 4배수 정도 경쟁률이 상승한 걸 보이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면접 전형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좀 들어가면 일반 서류로 뽑는 것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고요. 서류 전형의 100%다 그러면 경쟁률이 좀 많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국대학교는 2025년도에서 6년도로 넘어갈 때 면접이 5배수에서 4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경쟁률이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농어촌만 뽑다가 농어촌이 포함된 전형으로 좀 넓어졌습니다. 농어촌도 일반 그 농어촌 학생들만 뽑는 전형이 있고요. 농어촌 포함해서 차상위, 뭐 다자녀, 다문화 뭐 해서 다양한 그 자격 조건이 된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한울타리안에서 뽑는 전형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농어촌에서 농어촌 포함 전형으로 바뀐 거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일반 그냥 농어촌만 뽑는 전형이 농어촌 포함해서 광역화해서 뽑는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낮다. 지원 성향이 지원율이 좀 몰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농어촌 일부가 정시로 2025년도에서 6년도로 넘어간 뭐 덕분에 이유 때문에 경쟁률이 약 한 2배수 정도 오른 2배수 이상이네요. 한 3배수 올라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신여대는 네, 좀
2024년도, 2026학년도에는 면접을 안 봅니다. 근데 2025년도에 면접이 실시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2025년도에 떨어졌다 올라가요. 면접을 안 보는 애의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면접을 보는 애의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면접 잘 준비하자. 면접을 준비하면 오히려 더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202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갈 때 교과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경쟁률이 좀 한 2배수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약간의 점수군이 합격 불합격이 그래도 좀 많이 공개돼 있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학종은 좀 약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세종대학교가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숭실대학교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갈 때 면접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30에서 50% 바꿨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숭실대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과연 면접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날까 줄어들까라는 판단은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면접 배수를 좀 변경을 했는데요. 차이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지원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화여대를 살펴보면 이화여대는 2025년도에서 6년도로 넘어갈 때 수능 최저를 폐지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이화여대 지원하는 친구들도 사실 최상위권 학생이고 정신홍보점까지 생각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더라도 지원 성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화여대는 2024년도에서 5년도로 정시 경쟁률이 굉장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정신홍어촌 이화여대 성적 분포를 좀 보면요. 학생들한테 약간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을 유도할 만한 성적들이 가끔 노출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경쟁률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화여대도 정신홍어촌 성적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정시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시농어촌 증가로 수시농어촌과 교과전형과의 연계가 드러났다. 일반 교과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시 농어촌 때문에 농어촌을 준비하는 친구들, 최상위권 친구들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깔린 일반 교과전형도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농어촌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쓰고 나면 밑에 뭐 또 어디 내려가야 되나 더 낮춰야 되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서울대, 연대, 고대만 뭐 연대, 고대를 2개씩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성향이 수능으로 인해서 정시농어촌으로 인해서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게 좀 더 많아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시 전형에서의 졸업생 영향력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적다. 그래서 졸업생의 비율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널뛰는 게 좀 그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는 앞에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정신홍어촌의 경우 경쟁률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수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애가 갔어?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경쟁률 나온 후에 한번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